안녕하십니까. 군용 클래스 군용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고려의 발전은 태조, 광종, 성종 이렇게 세 명의 국왕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 통일을 이뤘던 태조가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조 왕건의 정책은 국진정책, 민생안정책, 호족통합책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진정책은 뭐냐면은 북으로 나아간다라는 건데요. 북으로 진출한다. 사실 통일신라가 통일 이후에 대동강 이남의 영토를 차지한 거에 반해서 고려는 건국하자마자 끊임없이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했습니다. 이 고려라는 이름은 바로 고구려를 계승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자, 그리고요. 북쪽으로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발해를 멸망시켰던 거란과 단교합니다. 단교를 한다는 것은 교류를 끊었다는 겁니다. 이제 너와는 교류를 하지 않겠다. 즉 거란과 계속해서 싸워서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죠.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개경 위에 서경이라고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 있죠. 이것을 운영을 했다라는데 이 서경을 제2의 수도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도 서경에 가서 며칠을 머물러야 된다. 이런 원칙들을 만들어 놓고요. 서경을 중시하면서요. 북진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급기야 결국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이후보다 영토가 조금 더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는 애초에 통일신라를 벗어나려고 했고 영토를 북쪽으로 전진시켰다. 아시겠죠? 자,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나라가 등장했으면 이제 백성들에게 우리나라가 너희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인식시켜야겠죠. 그래서 민생안정책,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고요. 그리고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빈민 구제를 위해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듭니다. 뭐 흑창이라든지 이런 것들 배울 수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쨌든 백성들에게 우리 고려는 통일신라와는 다른 나라다. 분명히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일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태조 시기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호족입니다. 사실 태조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호족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죠. 태조 왕건 자체도 호족입니다. 이 호족들이 다양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 호족들이 왕권을 제약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어떻게 통합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태조는 혼인정책을 통해서 호족을 포섭합니다. 그래서 태조는 이때 당시에 정실 부인만 28명이 있었습니다. 28명의 부인을 둘 정도로 호족의 딸들을 자신과 결혼을 해서 끈끈하게 혈연관계로 두려고 했고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한 호족들은 선물을 바칩니다. 이때의 선물은 뭐 금은보화, 보석일 수도 있고요. 관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왕시성을 하사하면서요. 어쨌든 다양한 선물과 혼인정책으로 호족을 계속 포섭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호족을 구슬리고 달랬다는 거죠. 너희 때문에 우리가 고려가 통일했으니까 너희의 공을 계속 취한다면서 호족을 어르고 달래면서 계속 호족들의 비위를 맞추는 이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자신은 호족과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계백요서라는 책을 만듭니다. 이 계백요서는 제왕이 어떻게 정치를 펼치느냐 이런 것들을 담아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왕은 이런 정치를 펼치면 신하는 이렇게 따라와야 한다. 왕과 신하의 역할을 구분시켜 놓았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왕건이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할 테니까 신하 너희들은 이렇게 따라와라 이러면서 호족들에게 보여준 거죠. 너희는 어쨌든 건국에 도움이 된 세력이긴 하지만 왕 아래의 신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역이라든지 반란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태조의 정책들은요, 태조가 죽기 전에 후뇨 10조라는 유언을 남기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후뇨 10조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뭐 풍수 지리설이라든지 불교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호족 통합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10가지 내용이 담겨 있겠죠. 아시겠죠? 이런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태조가 죽고 난 뒤에 어땠느냐? 호족들이 여전히 강력한 힘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태조의 아들들이었던 해종과 정종이 모두
호족들에 의해서 약간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아시겠죠? 물론 뭐 호족이 직접적으로 죽인 건 아니지만 반란도 일으키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왕이 피살되기도 하고 혹은 왕이 물러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태조의 아들이었던 광종이 등장합니다. 자기 형이었던 해종과 정종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족에게 마음대로 좌지우지 당하고 호족 밑에서 힘을 쓰지도 못하는 그런 자기 형들을 보았던 광종은 호족을 약화시켜야겠다라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광종의 호족 약화 정책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광종이 호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실시했던 정책이 바로 노비안검법입니다. 안검이라는 것은 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노비인지 아닌지 검사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넘어온 과정에서 수많은 농민들이 몰락했고 그 몰락하는 농민들이 호족이 포섭을 해서 그들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면서 군대로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실시해서 호족의 노비 중에는 노비가 아닌 사람이 많다. 그래서 노비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서 노비가 아닌 사람은 양인으로 만들겠다. 이게 바로 노비안검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호족 밑에 있던 노비가 양인이 되면 호족의 힘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기의 군대, 자기의 세력이 약화되니까 호족의 노비의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호족의 세력은 약화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호족이 그동안 관리로 꾸준히 진출했다면 이제부터 광종은 과거제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과거제는 이제 시험으로 관리를 뽑겠다라는 거죠. 호족의 아들, 호족이 아닌 시험을 통해서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만이 관리가 되면서 이 또한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광종은 마지막에 이렇게 약화된 호족들을 어떻게 쳐냅니다. 바로 호족을 숙청한다. 아시겠죠? 호족을 숙청했다는 것은 수많은 호족들이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많이 실제로 이때 수많은 호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광종 때는 강력한 왕권이 강화되는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광종 때 왕권이 강화된다. 자, 이 왕권 강화에 힘입어서 광종은 연호를 사용합니다. 뭐 광덕이라든지 준풍과 같은 연호를 사용해서 자기 스스로 강력한 황제임을 표방했다라는 거. 자, 광종의 뒤를 이어서 등장했던 성종은 이제 광종 때 강력해진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국왕과 신하가 조화를 이루는 정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유학자였던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려고 했죠. 결국 고려의 제도라든지 체제를 마무리했던 왕은 성종입니다. 성종은 최승로 시무 28조를 통해서 유교 통치를 확립합니다. 자, 유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쨌든 군주와 신하가 조화를 이루는 정치. 신하가 군주에게 충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군주도 신하를 자애롭게 대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정치는 유교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고려가 불교를 너무 숭상했기 때문에 불교는 억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시무 28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등회라든지 팔간회 이런 것들 줄이고요. 이 불교를 행사를 너무 하면 백성들에게 힘드니까 불교를 좀 억제하자. 대신 정치는 유교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유교를 강화하고 불교를 억제했던 이유는 이 최승로라는 사람이 유학자였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만약에 스님이었다면 불교를 강화하고 유교를 억압했겠죠. 하지만 최승로라는 사람은 뼛속까지 유학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교를 강조하고 불교를 억제했죠. 자, 그리고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왕이 직접 지방을 통치할 수는 없으니까 지방간을 파견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시무 28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무 28조에서 여러 내용이 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유교 통치, 지방간 파견, 불교 억제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태조, 광종, 성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태조 때 중요한 사료가 훈요 10조, 성종 때 중요한 사료는 시무 28조라는 거 우리가 살펴보고 각각의 내용도 여러분들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봅시다. 태조, 호족 포섭 정책, 민생 안정, 북진 정책, 광종, 호족 억압 정책, 노비안검법 과거제 등, 성종, 최승로의 시무 28조 수용, 태조, 호족 포섭 정책, 민생 안정, 북진 정책, 광종, 호족 억압 정책, 노비안검법 과거제 등, 성종, 최승로의 시무 28조 수용,